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박현우님의 파이썬 삼총사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스태프다 보니까 할 뻔했네요. 주제가 삼총사인 세션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또 있었는데, 오늘은 톡스, 트래비스 그리고 커버롤즈를 주제로 파이썬과 조금 무관할 수도 있는 얘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세션 스태프분들이랑 무슨 얘기 했냐면은,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가 뭐를 배워가거나 누군가 누굴 가르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나 방향 같은 것들을 서로 그냥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해서 이 발표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어떠한 코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파이썬 삼총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발표에는 코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3일차에. 파이콘 3일차는 여기서 안 하고 강남에 있는 메리츠타워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튜토리얼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톡스, 트래비스, 커버롤즈 같이 실험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노트북 펴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발표를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발표가 아니면 이걸 왜 하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톡스는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의 테스팅을 표준화한다는 거를 모토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면 톡스는 파이썬하고 관계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트래비스랑 커버롤즈가 파이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뭐 젠킨스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코드코브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하는 도구들하고 같은 건데 왜 이 얘기를 굳이 묶어서 파이썬 삼총사라고 했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왜 파이썬을 쓰죠? 도대체 왜?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언어잖아요. 뭔가 이렇게 스크립트 언어치고는 좀 써야 될 게 옛날 방식이고 속도도 안 빠르고. 근데 우리는 왜 파이썬을 쓰죠? 게다가 세상에는 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하는가? 요즘에는 더욱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아이라든지 혹은 뭐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이런 메타 언어들조차도 계속 탄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가?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계랑 사람 사이에 있어서 효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계가 되게 비싸던 시절에는 사람이 기계한테 맞췄어야 돼요. 우리가 기계어를 배우고 천공카드를 뚫고 어셈블리를 배우던 시절에는 기계가 사람보다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i7의 뭐 쿼드 코어니 헥사 코어니 하는 것들이 사람의 몸값보다 당연히 훨씬 저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임스크립팅 같은 걸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웹브라우저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저는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거기에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언어는 띄어쓰기부터 예를 들면 뭐 스코프라든가 혹은 뭐 라이브러리의 어떤 종속성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언어의 어떤 스크립트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게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왜 파이썬을 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공동체 때문에 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여기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PIP라든지 뭐 파이피 같은 그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PSF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미션이나 그런 어떤 주장 같은 것들을 존중하고 저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커뮤니티에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파이썬, 그 다음에 파이썬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누고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우리는 도대체 왜 파이썬을 좋아하죠? 라고 묻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무엇을 위함인가로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이 발표는 파이썬 코드로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데 벌써 4분이나 써버렸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BGM이 나오면 좋을 텐데 없어서. There was a girl. 한 소녀가 있었어요. 작지만 소중한 파이썬 코드 조각이 있었죠. 내가 만든 게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세상에 보여줄까 고민하던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코드를 들고 나갑니다. 이 코드가 쓸만한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들고 나간 코드 조각은 유심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코드 조각들이 많고 스택 오버플로에는 지문이 몇억 개나 있고 기스트라든지 깃허브엔 코드가 널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망한 소녀는 코드를 안고 울었어요.
그래서 울다 지친 소녀는 그렇게 울다 지쳐서 꿈속에서 우연히 파이썬 아이돌을 만나게 됩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누구라고 하진 않겠어요. 네. 이 사람은 완드랑 스핑크스 컨트리 HTTP 도메인을 만든 모호님인데 어쨌든 꿈속에서 이런 아이돌을 만났다고 칩시다. Anyway, 그 아이돌이 말했어요. 멍청아, 문제는 테스트야. 테스트가 없는 코드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소녀는 깨달았죠. 꿈속에서. 테스트. 파이썬은 버전 2.1, 정말 고대의 유물인 파이썬은 2.1 버전부터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문서에도 다 들어있고 이걸 활용한 예제들도 온라인에 많으니까 그냥 파이썬 유닛 테스트 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그걸 여기에 붙여넣기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테스트 코드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간단한 거를. 근데 제가 코드 안 쓸 거라고 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그냥 쓰면 되는데 유닛 테스트를 쓰면 되는데 왜 톡스를 꺼냈냐 여기서. 톡스가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이길래 그냥 쓰면 되는 유닛 테스트를 왜 톡스 같은 걸 통해서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톡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파이콘 에이펙 등록하고 받으신 팔찌가 2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차고 있는데요.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하늘색이에요. 이번 파이콘의 슬로건이 다이버시티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 파이썬 2, PEP 373이랑 파이썬 3의 PEP 494 같은 것들이 쓰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미디어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번 행사 슬로건인 Respect Diversity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이 존중을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팔찌를 만들 때 저는 이걸 노란색으로 해야 될지 하늘색으로 해야 될지도 고민했고 여기다가 파이썬 2.7을 써야 되나? 2.6은 이제 안 쓰나? 3.5를 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슬라이드를 에이펙에 맞춰서 2가지로 작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엄청 피곤했어요. 왜냐면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참가자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2가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노력이 필요해요. 심지어 저는 예전하고 다르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문장을 글로 적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이것 또한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nyway, 파이썬에는 2.7, 3.5 같은 메이저한 버전 말고도 다양한 런타임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이파이 키노트 발표도 했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사이썬, 아이언 파이썬. 파이썬은 역시 다이버시티를 존중하기 때문에 런타임에도 다이버시티가 있죠. 하지만 이 다이버시티를 존중하고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시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도. 이거는 PyEnv나 버추얼 ENV 같은 그런 환경 구성하는 도구를 써도 테스트하기 귀찮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톡스예요. 톡스는 여러 파이썬 환경을 테스트하는 걸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거 외에도 해주는 건 많지만요. 삼총사 중 첫 번째 소개하는데 50페이지 썼는데요. 코드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남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일단 코드가 없었으니까. 근데 코드 한 줄 쓰지 않고 2.7, 3.4, 3.5, 3.6 같은 테스트를 성공을 했어요. 와, 톡스가 있어가지고 여러 파이썬 런타임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장고가 출동하면 어떨까? 여러분이 장고의 익스텐션이나 모듈을 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겪은 걸 보여드릴게요. 장고 1.6에서 임포트 모듈이 안 된대요. 1.6에서 겪었어요. 그 다음 장고 1.9예요. 심지어 아직 릴리즈도 안 된 마스터 버전에 대해서도 야 이거 조금 있으면 디플리케이트 될 건데 이거 안 고치고 뭐하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 쓰는 사람, 그게 프로덕션에 적용되어 있는 서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생태계 같은 거기 때문에 멈춰있는 코드는 죽은 코드예요. 내 이름 말할 뻔했네. 꿈속에서 나온 파이썬 아이돌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녹이 쓴다. 저는 그 표현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전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뒤처지거나 녹이 슬거나 버려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장고의 다양한 버전도 존재하지만 LTS도 있어요. 우분투 말고도 장고도 롱텀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 생태계에 속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예로 들어볼게요. 파이썬 버전이 이렇게 많아요. 2.7부터 3.5까지 많고 장고도 메이저하게 쓰인 1.7부터 사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대부까지
서로 5개의 버전이 있다고 치면은 이 테스트 조합의 가지수를 구하면 과연 몇 개나 나올 거예요? 이걸 과연 사람이 손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서로 5가지씩이니까 이거 25개일까요? 아니에요. 25개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장고에서 지원하는 파이썬의 버전은 또 따로 있어요. 왜냐면 1.8 버전은 저렇게밖에 지원하지 않고 1.9 버전부터는 이미 아웃데이트된 파이썬 버전들을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손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린 다 게으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톡스를 쓰시면은 이런 조합을 env 리스트를 통해서 가지수를 만들어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마치고 그냥 톡스를 커맨드 라인에서 호출해 주시면은 끝이에요. 제가 이거 발표 자료 만들면서 올려본 건데 여러 개의 테스트가 존재하고 각 파이썬 버전과 각 장고 버전에 해당하는 것들의 조합을 20개 정도 돌려주고 20개 아니고 아무튼 10몇 개를 돌려주고 그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저는 버추얼 env를 바꾸거나 뭐 장고를 새로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폴더별로 또 만든다던가 이런 일들을 매번 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야기로 돌아와서 소녀는 좋은 꿈을 꾸었죠.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테스트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파이썬에 있는 유닛 테스트랑 파이테스트 같은 걸 동원을 해서 자기가 만든 모듈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길로 나갔죠. 이 코드가 쓸만한지 부디 한번 봐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테스트를 작성을 해도 지나가는 이 중에 이 코드를 유심히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힘이 없잖아요. 막 너무 이제 나 이렇게 코드를 올려도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하나 봐. 내 코드는 쓸모가 없나. 그때 뱉은 한마디가 배지도 없으면서요. 이 배지. 깃허브 같은 데서 많이 보셨어요. 이 배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코드는 인기를 끌 수 없었습니다. 게으름은 인간의 본성이고 저도 엄청 게을러요. 근데 저는 게으른 게 나쁜 게 아니고 창의력을 위해서 좀 더 게을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게을러지기 위해서 최적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트래비스가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게으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게으른 사람이니까 트래비스를 도입했어요. 트래비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작성한 코드를 제가 깃허브라든지 빗버킷 같은 데 푸시할 때마다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줘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 일이에요. 제가 로컬에 환경 구성하는 거 엄청 귀찮은데 그걸 얘가 대신 해준대요. 심지어 이거 무료예요. 이거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무료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가 개인 단체가 혹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아니고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URL은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이름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테스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장고 썸머너트라는 모듈의 테스트 화면인데요. 저기 이제 오서의 이름이 있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저는 이제 박현우인데 다 외국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4개월간 아무 PR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파이콘 준비하고 딴 거 하느라고 바빠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가 여기에서 테스트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빌드 자동화가 이루어질 때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코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빌드 자동화가 안 돼 있는 코드는 제가 일일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물론 트래비스가 저를 게으른 사람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작성하는 거는 좋은 모듈, 좋은 코드의 기본이고 거기에 이어서 테스트를 자동화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2번 말씀드리는데 트래비스가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더 게을러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래비스가 테스트한 코드예요. 풀 리퀘스트를 깃허브로 보내주면은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줍니다. 심지어 저는 이 코드를 머지하는데 제 컴퓨터를 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심지어 핸드폰 꺼내가지고 깃허브 모바일 페이지에서 그냥 머지 풀 리퀘스트 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리뷰를 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은 지난 4개월 동안 버전 릴리즈도 2번이나 했고요. 패치도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손쉽게 레퓨테이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이건 너무 괜히 말했나? 트래비스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런 모든 커밋에 대해서 직접 테스트하고 코드를 병합해야 돼요.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환경을 새로 만들고 심지어 장고 1.10 같은 건 전 로컬에 있지도 않은데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게으른 사람이니까 그렇게 프로젝트 운영할 수가 없죠. 트래비스가 파이썬하고 관련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있어요. 파이썬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 파이썬 버전으로 실행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의존성을 좀 해결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되고요. 최근에는 최신의 파이썬 같은 나이틀리 빌드도 다 지원해줘서 파이썬 모듈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트래비스가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래비스가 테스트할 파이썬 버전 2.7, 뭐 3.2, 3.5 같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앞에 얘기했던 톡스랑 겹치죠. 톡스도 여러 파이썬 버전을 지원하고 트래비스도 여러 파이썬 버전을 지원해요.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뭐를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혼돈에 빠지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뭐 오래 걸리진 않고 한 2, 3일이면 여기까지 경험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좋은 물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톡스 트래비스라는 물건이 있는데요. 저기 써 있는 거 그대로예요. 심리스하게 톡스랑 트래비스 CI를 인테그레이션 해주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없었으면 저도 엄청 토할 뻔했어요. 톡스에서 여러 설정을 마치고 그걸 그대로 그냥 트래비스한테 야 너는 그냥 톡스에서 하던 대로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로컬에서 실행한 화면이고요. 톡스를. 그러면 제 로컬에는 파이썬 버전이 3개가 있고 장고 버전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거대로 실행한 화면이고요. 톡스 트래비스를 써서 트래비스에서 빌드하면은 일단 파이썬 버전별로 쪼개집니다. 빌드가.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1, 2, 3으로 파이썬 빌드가 쪼개지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장고 버전을 타겟팅해서 빌드를 하죠.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에러가 나면은 전체 빌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로컬에서 장고 1.15로 개발하던 사람이 저한테 풀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1.7에 지원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썼으면 빌드가 깨져요. 그런 것들을 제가 테스트해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메인테이너한테는 진짜 큰 축복이고 이게 없으면 지속할 수 없을 거예요. 어쨌든 소녀는 의기양양해졌어요. 이제 왜냐면은 작지만 반짝반짝한 배지도 이제 리드미 파일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녀는 좀 자신감이 생겼죠. 이 코드를 써보는 게 어때? 그랬더니 드디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그 코드를 쓰지는 않는 거죠. 근데 소녀는 이제 너무 절박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내 코드를 쓰지 않는 거냐? 빈손으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따라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내 코드를 쓰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대답은 간단했어요. 커버리지가 없잖아. 도대체 커버리지가 뭐길래? 텍스트도 짧고 배지도 잘하는데 커버리지가 뭐길래 왜 내 코드를 쓰지 않는가 궁금한 거죠. 일찍이 마틴 파울러라는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꼭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테스트 커버리지는 퀄리티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퀄리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돼요. 테스트 커버리지의 목표는 테스트 되지 않은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코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테스트 커버리지가 100%가 아닌 것은 테스트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강경파들도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의 얘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이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거는 언테스티드 된 코드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것 자체는 얼마나 그 테스트가 좋은가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야만 내가 낯선 사람의 코드를 보고 그 코드를 내 프로젝트에 적용할지 말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커버리지는 목표가 아니고 그냥 상태예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 당신이 작성한 코드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려주는 지표인 거죠. 그러니까 막 스타도 많고 커버리지 높은 코드면은 아무래도 활성화돼 있고 뭐 믿고 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확률적이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정말 쓰고 있는 코드가 2개가 있어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예요. 예를 들면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 한쪽은 문서화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커버리지도 막 96%고 그런 게 있고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스타 개수가 비슷하면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닛 테스트도 하고 배지도 붙이고 커버리지도 테스트를 한 다음에 배지를 또 붙여야 됩니다. 커버리지도 배지가 있죠. 심지어 쉴드 IO 같은 데서는 이런 배지를 SVG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어요. 커버롤스는 바로 이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거,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걸 도와주는 도구예요. 파일 단위로 커버리지 측정을 해줘요. 제가 작성한 모듈의 파이썬 파일들에 대해서 파일 단위로 현재 몇 %나 그 코드가 테스트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심지어 그 코드가 몇 번 테스트 됐는지, 여러 번에 걸쳐 됐는지, 혹은 테스트 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뿐만 아니고 제가 작성한 코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작성한 코드 외에도 다른 사람이 풀 리퀘스트를 날리거나 저한테 제안한 코드들에 대해서도 커밋 단위로 커버리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96.88에서 96.89, 0.01% 올랐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작성한 코드를 제가 머지하기 위해서는 그 코드 품질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게 유닛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새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지 않았으면은 테스트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코드는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 커버리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커버로스도 정말 저 같은 게으른 사람들이 위한 도구인데요. 얼마나 간단한지 설정 파일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몇 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커버로스랑 트래비스를 같이 쓰신다면은 정말 가장 게으른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인 것 같아요. 테스트는 통과했어요. 제가 그 메인테인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커버리지가 0.04% 낮아진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해결을 하긴 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이드 이펙트 부분에서 커버리지가 낮아졌으니 이거는 머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ome checks were not successful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쉽사리 저는 머지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이 코드를 조금 더 리뷰를 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통과해도 커버리지를 낮추는 이런 풀 리퀘스트들은 커버롤스가 알려주게 돼 있어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끝날까요? 아마 이제 트래비스 배지도 달고 커버롤스 배지도 막 달고 그랬으니까 과연 내 코드 좀 써주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됐을지, 과연 깃허브 막 스타가 돼가지고 여기 또 파이콘에 오고 막 그럴지. 저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일을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계속 귀찮음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좋아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좋은 코드 품질이 나오지 않겠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누군가 바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바쁘거나 뭐 파이콘 준비하느라고 바쁘거나. 귀찮고 어려운 일은 계속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을까요? 저는 파이콘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제가 하고 있을까요? 싫어하는 일은 오래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일은 비교적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충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하진 못해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공고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켜야 하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오래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킬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서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다르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르고 심지어 파이콘을 같이 만들거나 제가 만든 모듈에 컨트리뷰션 해주는 분들조차도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픈소스의 문화를 지키고 싶어요. 특별히 파이썬 공동체랑 이 파이콘을 통해서 저는 오픈소스의 문화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저는 오픈소스를 하고 여기에 시간을 내고 일찍 일어나서 이 행사장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디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오래 한다는 거는 인내의 연속이에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야, 커버로스랑 트래비스가 다 해주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징징대냐. 그렇지만 그거를 오래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진보된 도구들의 힘을 빌리면은 우리는 더 쉽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키고 싶은 거, 그 다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그 무언가를 위해서 작게 시작을 하세요. 파이썬 모듈에 작은 거라도 빌드를 붙이고 테스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커버로스 같은 코드 보안 도구들을 올려서 내 코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코드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어려우면은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는 좋은 프로젝트에 가서 그거를 공헌하세요. 한국어로 도움말을 만들거나 혹은 빌드가 자동화 안 돼 있는 프로젝트를 빌드를 자동화하거나. 사실 그런 일들은 모듈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더 공헌하기 쉬운 일들이잖아요.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는 일,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